1990년대에 일본의 버블 붕괴, 2008년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벌어질 일들, 이들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본의 붕괴, 미국의 모기지 사태 모두 인재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방만한 정책들이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유사한 전철을 한국이 밟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와 비슷한 폐악질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불신하다 못해 역대 최악의 정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역대 최악의 기득권 하수인이자 머슴이었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죠. 물론 또 두고 봐야 됩니다. 윤 정부가 5월달에 출범하는데 그래도 문재인은 나왔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문재인 정부 있던 기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주가와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사상 최대의 부채가 생긴 건 맞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IMF가 터져서 김영삼 정부를 두고 IMF 정부라고 얘기하듯이 문재인 정부 기간을 부동산 폭등, 주식 폭등, 최악의 부채 천국이 됐던 부채 정부라고 얘기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물론 이전엔 정부가 쌓아놨던 똥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현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 즉 종부세를 얘기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세금 징수만이 목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임대 사업자 혜택 그대로 유지하고 사실상 일부 세력들에게 빠져나올 구멍 다 마련해주고 가진 자들의 편이었음을 드러낸 거 아닌가라는 거죠. 절대 기득권들을 힘들게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냥 정부의 국민들을 위한다는 흉내 내기에 좀 급급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 노무현 정부가 패족이 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임당했던 그 사실에 두려워하며 철저히 기득권들에게 저희가 없었음을 내보이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을 주가지수처럼 활용하게 했죠. 인위적인 조작, 눈속임을 방치하면서 내버려뒀죠. 감시해야 될 국토부가 사실상 시세 조작과 담합하는 업자들의 뒷배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정부가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너무도 잘 알았죠. 어쩌면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과 대통령이 부동산 사기업자들에게 덜미를 잡힌 신세가 되지 않았나, 신세이지 않았나,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놔뒀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국민의 소득으로 감당 못할 수준까지 집값이 오르고 주식시장에 저렇게 빚으로 굴러가게 했던 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돈 없는 경제적인 약자와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스러워하면서 휩쓸려 다니고 무리한 빚까지 동원해서 사야 되는 처지까지 내몰리게 된 건 문재인 정부였던 거죠. 그 때문에 부동산 실책 때문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정권을 뺏긴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좋은 사람처럼 웃으면서 아무 행동하지 않고 방치하고 묵시장이 동조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정부에게 국민들이 복수한 거다, 심판한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랬다고 새로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잘할 거다라는 그런 희망도 안 생기죠. 답답하죠. 앞으로의 5년이라고 하는 새 정부 기간 안에 한국의 경제 충격은 똑같이 터지죠. 일본의 버블 붕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한국의 경제 충격, IMF 시즌2가 터지는 거죠. 부동산 관련해서 주식 관련해서 부정부패가 심각하고 시장교란이 심하다 못해 나라 전체가 지옥이 됐죠. 이런 현상을 상당 부분 방치하고 조장했던 문재인 정부 혼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대차 대조표 축소, 물가 폭등,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발 경제 위기, 여러 가지들이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한국은 목이 쫄리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각종 자산시장에 연끌하고 비투했던 비정상을 벌려왔던 이들이 대거 몰락하고 대거 힘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망가진 나라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광란의 파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세금 계산서는 누군가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탐욕이 많은 사람들을 몰락시킬 것이다. 그 탐욕이 너무 위험한 것에 사람들을 몰고 갔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신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던 무수히 많은 달러들을 자국으로 빨아들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많은 우려와 충격이 생길 것이다. 미국의 리만 사태는 일본에도 여파를 미쳤죠. 미국 본사의 파산으로 일본도 충격을 받았다는 중국 상해도 증시가 급락했죠. 리만 사태가 아시아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죠. 앞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미국 리만 사태 때 국민연금이 555억의 손실을 입었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리만 사태 직전에 한국이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망해갈 회사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던 거죠. 그걸 안 샀기 때문에 정말 한국이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무너지고 몰락할 거다라는 거죠.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들이 도대체에서 벌어질 거라는 거죠. 어제 뉴스만 봐도 엄마가 두 아들을 살해했죠. 살해했습니다. 종신형으로 때려야 됩니다. 다시는 세상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파렴치한 폐륜을 저지르는 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대한민국에 사형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인 거죠. 참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부로 남의 말 믿고 빚내고 투기하고 되는 대로 막 살면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괜찮을 수 없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정말 심각하게 우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저 그렇게 적당히 대충 되는 거 없다라는 거죠. 리만 사태 인재죠. 1990년대에 있었던 일본의 잃어버린 그 20년, 30년 그 시작도 인재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벌어질 일들도 인재들이죠. 기득권들이 재벌가 족벌가들이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고소득 중산층들을 제물로 삼은 거죠. 앞으로는 함부로 잘 모르는 타인과 올려서는 안 되는 시대가 이제 온 거죠. 적게 먹고 돈 안 드는 운동하고 작은 집에서 살고 작은 차를 타고 정말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만 안 먹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조심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양털깎기라는 말이죠. 양털깎기. 털 깎으려고 되게 잘 먹인 거죠. 그래 놓고 잘 먹인 겁니다. 이제 서서히 양털깎기 하려고 붙잡아가지고 이제 깎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 내에 있는 달러가 해외로 엄청나게 유출될 거라는 거죠. 저금리에 돈 빌려가지고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든 이들이 대거 몰락하고 그들이 감당 못할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저금리 유동성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버블 거품은 터진다는 거죠. 버블이 붕괴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금리에 싸게 대출받은 이들이 대거 궁지로 몰린다는 거죠. 앞으로 한국은 닥칠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겪는다는 거죠. 이미 원달러 환율이 1220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 혼란이 한국에 미칠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거다라는 거죠. 이미
엄청난 경제 충격, 한국이 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